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4년 전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 다시 성사된 대결에서는 패배를 서력한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개표 당일에 뵙고 오랜만에 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수 당선인 공영민입니다. 우리 고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LG 헬로비전에도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LG 헬로비전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하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다시 한번 정식으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당선인의 신분으로 또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다양한 고흥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고흥을 생각하면 사실 이번 선거가 4년 전에 치르고 또 재대결이 성사됐다 보니까 또 접전지로도 많이 꼽혔고 관심이 많이 기울어졌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 소감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를 선택해 준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아마 우리 고흥의 위기에 처한 고흥을 공영민 너가 구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금 소멸 위기, 인구 위기를 해결하라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지속되고 있는 편가르기 없는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게 많을 네, 것 같은데요. 저도 개표 날을 좀 떠올려 보면 사실 치열하게 박빙이 예상이 됐었는데 초반부터 좀 앞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당선 확실시가 뜨기 전부터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제 당선되시고 굉장히 축하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축하 전화, 그다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축하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선관위로부터 당선증 받고 그다음에 6월 8일 날 저희가 인수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그동안에도 많이 만나 뵀지만은 우리 고흥을 어떻게 정말로 변화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고 또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있는 게 요즘의 일정입니다. 책임감도 많이 네, 느껴지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선 8기 인수위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어떻게 좀 인력이 구성이 됐고 지금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인수위를 원래는 15명까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명으로 구성을 아주 단촐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원장에는 민주당에서 저와 이제 끝까지 경선했던 박진권 전 도의원이 맡아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전 고흥군청 기획실장을 했던 황상철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위원 8명으로 이렇게 단촐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현 군정의 실정을 파헤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수위 기간은 최단기간 내에 한다. 그래서 취임 전까지 모든 걸 끝낸다. 그다음에 인수위가 자료 요구 등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세 가지. 그래서 국민 통합, 화합의 인수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려갈 고흥은 조금 뒤에 다시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선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맞습니다. 신경전도 있기도 했었고 응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근데 그 선거 기간을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뭐 기억에 남는 보람되는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격전지로 보았던 만큼 네. 이제 제가 현지 가고 이렇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니까 정말로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렇게 큰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선거전을 치렀다. 그렇지만은 아주 공정하게 경쟁을 치러준 우리 송기근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송기근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 누가 당선되든 공통 분모는 고흥, 어떻게 보면 변화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고흥 군민을 선거 후에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고흥 군민을 정말 군수로 섬기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선거인데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네. 심적으로도 부담도 크셨을 것 같아요. 4년 전 낙선의 경험도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과 붙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이제 전번 선거 기간까지 합하면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 기간을 국민 속으로 저는 파고들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실제로 농사일도 바닷일도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고흥을 변화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것도 이제 다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공영민이라면은 우리 이렇게 위기에 처한 고흥을 좀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다. 그게 아마 저를 당선시킨 그 지지자들의 그런 당선된 요인이기도 하고 지지자들이 저한테 성원을 보낸 그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세우신 공약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사업을 세우셨는데요. 이 새로운 희망을 내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흥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옆에 시군에 비해서 계속 낙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고흥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것들인데 우선 국민 통합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고흥이 옆에 시군처럼 이렇게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민 간에 갈등 없는 고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열린 군정, 차별 없고 공정한 고흥, 소신 있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네. 그 5가지를 보면 든든한 고흥, 네. 아름다운 고흥, 활기찬 고흥, 넉넉한 고흥, 따뜻한 고흥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단연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흥은 특히나 이 고령층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도 아마 초초고령 사회라는 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령 사회를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42% 정도가 거의 이제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다. 이거를 저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될 바에야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고흥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런 이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르신들에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65세 이상이라도 요즘 젊습니다. 그럼요. 네, 100세 그래서 시대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등등 14가지 공약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안부 서비스, 그다음에 어르신들 침구류, 뭐 세탁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를 시행해서 우리 고흥이 정말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편한 고흥으로 이왕에 어르신들 인구가 많다면 꼭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된다는 건 자연 감소가 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청년층을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청년층들이 우리 고흥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터잡고 살기 위해서는 그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지만 우리 고흥에서는 우선은 지금 접근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96.6km인데 그 고속도로를 완성하게 되면은 고흥에서도 광주까지도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성 개선이 된다면 우선 우리 2030 세대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발사체 부분에 우리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고흥에 반드시 유치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고흥에서도 터잡고 살면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 속에서 취업을 해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또 고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 든든한 고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름다운 고흥을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앞서 뭐 접근성 부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관광 분야랑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고흥이 사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지로서는 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 관광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실 계획이신가요?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고흥이 그 다도의 연안 해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그동안에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인데 어느 것 하나 그것 때문에 고흥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건 정말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그런 고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고흥도 이제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또 뭐 숙박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당연히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즐길 거리도 마찬가지, 먹거리도 마찬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씩 네. 잘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고흥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고 싶은 고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정주 여건 개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농촌 빈집 같은 것도 이제 과감하게 군에서 매입을 해 철거를 하고 이래서 그 주차장을 만들거나 마을 공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정주 여건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더 잡고 살고 계시는 우리 고흥 군민들이 좀 살만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이런 시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인께서는 경제군수라는 타이틀을 내거셨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네. 목표가 구체적이실 것 같은데 네. 경제 활성화 계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광 활성화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를 제가 이제 제주에서 직접 네. 발전시켜봤고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흥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충분히 살리랍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지역에는 특화된 산업이 좀 있어야 발전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고흥은 아무래도 뭐 첨단 아까 말씀하신 우주항공 이 네. 분야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신산업 중에서는 뭐 드론 대학이라든지 드론 엑스포, 드론 쇼 이런 구상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고흥에가 원래 드론 특화 지식 산업 센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흥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드론 그 자격증 시험도 고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이제 고흥 산업고에서는 드론 학과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 관련 교육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고흥을 드론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드론 그러면 고흥의 모든 것이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드론 엑스포도 고흥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드론 전문 대학도 이렇게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흥을 드론 중심 도시로 육성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할 것입니다. 네, 그 결연한 의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5개 중에 대표 공약 마지막 부분인데요. 따뜻한 고흥 부분입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리고 당선하시고도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편가르지 않는 고흥, 하나된 고흥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좀 실현시키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게 마찬가지일 거라고도 생각하고 우리 특히 이제 고흥에는 고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 후에 이제 편가르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누가 그러면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느냐? 이게 누가 편가르기 없는 고흥을 만들어야 되느냐? 당선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인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최초의 군수가 되고 싶다. 이번에 저를 53%의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7%의 국민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은 100%의 국민들이 이 공영민을 지지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100%의 국민이 저를 지지했다고 보고 군정을 펼치겠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 드린 거고 국민과 약속을 했고 꼭 그렇게 해보려고 인수위 과정부터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기본 바탕은 하나된 고흥을 먼저 가지고 모든 군정을 그렇습니다. 이끌어 나가신다는 예, 계획이신 거예요. 예.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군정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와 함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국민들과 약속한 거 꼭 지켜서 국민들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군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절대 편가르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공영민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경민 고흥군수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고흥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모두가 살고 싶은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